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인을 두고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강한 민족인지 새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갈망도 가장 크며 교육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기 그지없는 민족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인적 자원 경쟁력이 극대화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히 폭발적이며 전 국민이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이를 다시 발전시키는 추진력이 세계 최고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장 먼저 도입하고 금세 이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민족. 바로 이게 한국인의 본질이자 저력이죠. 이 멈추지 않는 역동성은 단순한 기술 흡수력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테크노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 평소엔 사소한 문제로도 치열하게 싸우며 갈등을 보이지만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단결하고 행동에 나서는 국민성입니다. 마치 인체 내 백혈구가 암세포를 순식간에 제거하듯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 재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이전처럼 활발히 토론하고 때론 갈등하는 놀라운 균형과 에너지를 지닌 민족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어떤 외부 권위에도 무작정 복종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국민의식은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이는 곧 한국 사회의 강력한 자존감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을 상징하는 핵심 강점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한국인은 신체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독특하고 신기한 특성들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강점을 중심으로 왜 한국이 특별한지를 되새겨 볼 것입니다. 요즘 들어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저토록 회복력이 뛰어나고 군사, 경제,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강한가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이자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입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내린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연구 자체가 어떤 나라가 왜 성장하고 성공하는가에 대한 제도와 인적 요소의 연관성을 분석한 방대한 프로젝트였으며 그 결과로 그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나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눈이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지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성공의 원천으로 인적 자원의 퀄리티를 꼽았습니다. 즉,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이 나라는 오직 국민 하나하나의 능력과 잠재력이 최고의 자산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먼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발전과 극복의 역사를 되짚으며 이것이 얼마나 전례 없고 기적적인 성과인지를 짚었습니다. 특히 왜 한국만 유독 이런 기적을 가능케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국인의 특수한 민족성과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인은 서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다층적인 특수성이 뒤섞인 굉장히 독특한 집단입니다. 먼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IQ가 완벽한 지능 지표는 아니지만 한국인은 항상 전 세계 IQ 테스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때로는 압도적인 1위를 놓치지 않는 민족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두뇌와 근면성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 세계는 한국을 통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 놀라운 특성의 근원에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자기 향상 욕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쉼 없는 노력. 그게 한국인의 DNA라는 것이죠.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에 주목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사람에 투자하는 구조가 일찍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국민의 문맹을 극복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 보급했던 것도, 이후 전 국민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에도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신기술 수용력도 가장 뛰어난 나라로 꼽힙니다. 단순히 교육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즐기고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는 국민이 모여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특별히 강조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인의 기술 수용 능력과 속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도입하고 이를 곧바로 일상에 적용하며 심지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이 민족의 역동성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막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디지털화에 성공한 국가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 속도, 온라인 콘텐츠의 성장, 전자정부의 도입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금은 당연한 듯한 PC방 문화의 시작과 함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전 세계 판매량의 97%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현상도 이 나라의 기술 수용성과 응용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장애 산업이 탄생한 것도 모두 빠른 수용과 창조적 전환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신기술, 바로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선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전 세계 직장인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비율에 주목하며 이 부문에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이미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AI 활용률이 약 26.5%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무려 53%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사회 전반이 인공지능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으며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익숙해지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세계 최전선에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한국인의 마인드셋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여기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정확하게 적응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늘 최신 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창조적 혁신의 본거지로 주목받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 같은 특성을 두고 한국인들에게는 진화의 속도 제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새로 등장하면 실행은 기본이고 그 이후의 개선과 확장까지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뤄냅니다. 이는 마치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실시간 업그레이드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술 수용성과 발전 속도는 단순한 민족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 초연결 사회, 디지털 경제에서 전 세계를 이끌 선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과거에는 이 표현이 조급하고 성격이 급한 민족성을 빗대어 조롱하듯 쓰이기도 했지만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이 문화야말로 한국인의 놀라운 두뇌와 앞선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발전 의지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합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히 성격 급한 문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나타나면 한국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시켜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효율성과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실행력의 총합체입니다. 예컨대 누군가는 아직 개념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인은 이미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약서를 쓸 때 잉크가 마르기 전에 초도 물량이 항구에 도착해 있는 상황, 식당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음식을 찾는 손님, 전국 어디서나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도착하는 배달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로 빨리빨리가 삶 깊숙이 들어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이러한 속도감은 단지 민속적인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너무도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능력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끌어오르는 발전 의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답답하고 느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본능처럼 움직이는 속도이며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타국의 시스템이 오히려 뒤처져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를 두고 한국인은 자신들 외에는 세상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민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들의 조급함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실행력이며 남들보다 훨씬 앞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속도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런 특성은 위기 대응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응하고 가장 빠르게 복구하며 가장 철저하게 재발을 막는 시스템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이처럼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단점이 아니라 세계가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수준의 민첩성과 혁신 능력의 상징입니다. 조롱이 아닌 존경의 시선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우리 문화의 정수이자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도감과 실행력, 거기에 철저함까지 더해진 한국다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가 가장 갈망하는 가치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단지 머리 좋고 부지런한 민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인이 가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특성으로 민족적 자존심과 회복력을 꼽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국인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하건대 절대 그냥 참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 기복이 크고 다혈질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우리다 라는 강한 자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하거나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뭉쳐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싸워서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꼽았습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단지 제도나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와 행동력입니다. 그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통 많은 나라에서는 일단 민주주의가 한번 무너지면 독재 정권이 들어서거나 소수 권력자가 장악한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부패와 불의가 당연해지고 국민은 무력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지난 50년간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수없이 뭉쳤고 국민 스스로 나서서 독재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운 시민들, 부정부패를 심판한 국민들, 그 중심엔 언제나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우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빈슨 교수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통찰을 덧붙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그런 싸움에서 실패했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의 북한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즉, 싸움을 회피하고 권력에 침묵하고 자유를 포기한 민족이 걸은 길이 북한이라면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서 이겨낸 민족이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의 특성을 단순히 감정적 성향이나 문화적 분위기로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힘입니다. 단결력, 주권의식, 회복 탄력성, 이 세 가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행동에 나섰던 이 민족.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가장 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에 이어 또 한 명의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과 한국인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사회비평가인 노암 촘스키입니다. 그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국가와 문화를 연구해온 거대한 지성입니다. 그런 그가 로빈슨 교수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독특한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한국인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민족이라며 말문을 엽니다. 그는 단지 지금의 경제적 위치나 군사력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과 반세기 전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가를 재건하고 산업화를 이루며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그가 꼽은 것은 바로 위기 속의 단결입니다. 그는 특히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예로 들며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조차 회복까지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던 그 위기를 단 3년 만에 극복해낸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헌신과 단결, 책임감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금을 모으고 사재기를 자제하며 기업과 개인이 모두 희생을 감수했던 그 시절.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촘스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민족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가진 집단이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인의 정치적 자각과 행동력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로빈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그냥 하나의 시위가 아닌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집단적 시민의식의 상징이었고 실제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직접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한국 사회는 단지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숙도와 시민 주권 의식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수준이라 말했습니다. 촘스키는 한국인을 절대 그 어떤 권력도 쉽게 얕볼 수 없는 민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자신들의 주권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인식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단지 산업 강국이나 기술 강국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시민적 표본이 되는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은 단지 한 석학의 감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연구,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늘 스스로를 지켜내는 민족의 진정한 자화상에 대한 찬사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한국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이제 단지 지역적 정체성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불안정하고 안보는 흔들리며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조차 어려운 시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단단히 중심을 잡고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준비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마치 강하게 눌린 용수철이 튀어오를 준비를 하듯 한국은 지금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머지않아 코스피 4000 시대를 일상으로 만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보이며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산산업의 비약적 성장입니다. 과거엔 수입에 의존하던 무기체계와 기술이 이제는 독일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국이 한국의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순한 호재가 아닌 전성기에 미국이 걸었던 길과 흡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 인공지능 AI 경쟁에서도 한국은 이미 선두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선 미국, 중국 등 몇몇 국가가 선점을 했다고 여겨졌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은 오히려 기술 흡수와 응용, 그리고 실용화 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지금은 AI 인프라와 활용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배우고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의 고유한 속도감, 실행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뒤, 지금의 이 전환기를 지나 한국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경제 지표뿐 아니라 국력과 문화적 영향력,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그 위상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운이나 외부 요인 덕분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민족이 고통을 딛고 일어선 경험, 끝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은 노력, 그리고 절대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위기를 극복해온 이력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 나라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미래를 단순한 희망이 아닌 분명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생은 경쟁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갖춰진 이들과는 달리 바닥에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던 환경에서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AI 시대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은 기술의 싸움이자 속도의 싸움이며 무엇보다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이 전환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한국인은 머리가 좋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과 응용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국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빠른 실행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치트키의 존재입니다. 한글은 그 구조 자체가 AI에게 최적화된 문자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합 방식이 논리적이고 규칙적이며 의문학적으로도 매우 과학적입니다. 이로 인해 AI가 한국어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효율이 다른 언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해 AI 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은 그 자체로 우위를 갖는 셈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국민성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이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 기업, 교육계 모두가 AI 시대를 준비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 방산, 문화는 물론 이제 AI라는 미래 산업까지 포괄하며 전방위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핵심은 다름 아닌 한국인 개개인의 저력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며 끝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DNA가 흐르는 민족.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곧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반드시 한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어쩌면 1, 2년 뒤 전 세계가 새롭게 마주하게 될 멋진 신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경제 대국이나 문화 강국을 넘어서 기술과 민주주의, 자존심이 결합된 세계 지휘 국가로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